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솔깃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가출원 진행할 때 뭐 네. 유의해야 될 사항이 특별히 좀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네. 일단 가출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예비 출원을 하는 거거든요. 예비 출원. 네. 그러니까 가출원을 한다고 해서 보통은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놔둔다고 이게 뭐 어떻게 등록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심사 결과가 나온다거나.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출원을 이제 완성시키는 어떤 본출원을 진행하고 싶다면 1년 내에 반드시 이 가출원을 보완하는 우선권 주장 출원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1년 되기 전에 뭐 이제 변리사와 만나서 이제 정규적인 출원을 좀 준비해야겠죠. 가출원 일자부터 1년 이내에 꼭 네네. 정규 출원을 진행하시라라는 네. 부분. 만약에 1년이 지났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를 좀 취하라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취하를 해야 좋다고요? 네. 왜냐하면은 네. 특허 출원을 한 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돼버리거든요. 그 네. 출원 내역이 공개가 네, 되는. 네.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출원을 해놓고 어떤 등록을 하기가 싫어서 아니면은 이쪽 아이템이 이제 안 맞아서 그냥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한 6개월 있으면 이제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제는 더 이상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이제 없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내 권리는 안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그냥 모든 세상에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랑하고 싶은 네. 거. 당장 이제 어떤 실질적인 권리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취하를 하게 되면은 그런 공개에 대한 리스크는 네. 없는 거가 되는군요. 네,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하를 하게 되면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1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고 1년 6개월 안에 취하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네네네. 저는 하던 업무 쪽이 이제 세무 관세 업무다 보니까 이런 기한이 들어간 규정은 되게 중요해가지고 되게 히스테리컬하게 기한, 네, 뭐 납부 기한 이런 게 아주 그냥 기한 관리가 굉장히 특히 이런 것들은 그 여기서 말하는 뭐 1년 6개월 이런 것들은 어떤 봐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네. 법정 기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네. 특별히 저런 게. 맞습니다. 어쨌든 가출원을 한 뒤에 1년 이내에는 꼭 정규 출원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하지 않으신다면은 가급적 아니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웬만해선 취하를 하시는 게 네네.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취하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본 가출원 제도가 특별히 어떤 경우에 좀 이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보호하고 싶지만 이게 어떤 정규적인 특허 출원을 할 정도의 어떤 내용이 구체화 되진 않았을 때 네. 이제 이 가출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뭐 급하게 아이디어를 좀 공개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 내가 어떤 내 아이디어가 공개됨에 따라 이게 뭐 도용되거나 아니면 내 특허 가치가 하락될 수 있다는 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아이디어를 공개하기 전에 보호받고 싶을 때 아니면 뭐 창업 지원 사업 등에서 어떤 지원 가점이 좀 필요하실 때 시간적으로 이제 급할 상황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뭐 기술 보증 기금 같은 데서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좀 출원 번호가 필요할 때 뭐 투자 이슈가 있을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좀 가출원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억지로 없는 내용을 하는 거는 좀 과도한 이제 남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고 그거를 현재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는 명백한 부분이니까요. 가출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또 도움이 됐었냐면은, 그러니까 좀 스타트업 중에서 이제 좀 잘 돼가지고 뭐 내일 모레 갑자기 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게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회사에서 어떤 투자 관련되거나 지원 같은 걸 해줄 테니까 좀 이렇게 발표를 해달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뭐 이제 한 3일 뒤에 이제 이거 인터뷰 할 건데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근데 그 준비한 내용에서 일부는 뭐 이전 출원에 들어가 있었지만 일부는 좀 새롭게 다시 이제 보완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만으로 등록이 될지는 지금 확언 드릴 수는 없지만 애매하면 그냥 가출원 하고 넘어가자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바로 가출원 하고 지금 이렇게 좀 묵혀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1년은 되지 않아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것이
가출원을 진행하고 나서 1년 이내 이제 일반 출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네. 그때 이제 그를 추정하면서 우선권 주장 출원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네네. 근데 A라는 가출원을 했는데 네. 뭐 A-가 아니라 완전 B로 할 수 없는 거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예, 가출원 내용과 네. 일반 출원의 내용이 네. 어느 정도까지 다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우선권 주장 출원을 B로 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안 좋은 거 하나는 취하가 된다고 했잖아요. 앞에 했던 네. 가출원이요. 네. 그러니까 A라는 내용으로 내가 출원을 하는 게 있고 네. 이거랑 전혀 다른 내가 이제 가출원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해서 뭐 소급될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다른 발명으로 출원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출원하면 되지 굳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게 되면은 내 A 출원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 출원, 그러니까 우선권 주장 출원 자체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함과 동시에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그 앞에 출원은 소멸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A 했던 출원을 다시 출원해야 되죠. A에 했던 출원을 다시 일반 출원을 해야지 보호받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소급해서 네. 그 앞서 했던 가출원의 날짜부터 소급해서 보호를 받으려면은 네네. 일반 출원 자체 내용이 거의 같아야만 가능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포함하고 있어야죠. 포함하고 더 발전시키는 거라면 네네. 좋지만. 그러니까 가출원 때 A라는 내용으로 이제 출원을 해놨는데 뭐 본 출원 때는 이 A 플러스 뭐 A 다시 플러스 뭐 A 다시 이런 연결된 내용이 있을 때 이 가출원을 그러니까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그 내용은 처음 가출원 한 때로 소급하고 A 추가된 내용들은 추가된 내용들은 그때로부터 보호가 되고. 네. 그렇군요. 당연한 질문 같으면서도 뭔가 좀 찝찝해가지고. 네. 예. 정말 장점이 되게 많은 제도 이거 특히나 스타트업에서는 정말 필요한 제도일 것 같은데 네네. 단점도 있을까요? 가출원 단점은 있어도 말씀하시면 안 되나? 근데 진짜로 네. 저 이 단점을 잘 못 찾겠어요. 너무 완벽해. 정말 제가 아까 그 왜 이거를 서비스로 좀 기획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어떤 비용적인 것만 이렇게 잘 그 이 일반 출원을 했을 때랑 별 차이가 안 난다면 사실상은 적시적소에 출원을 하는 개념으로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단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어거지로 생각하면은 네. 일반 출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굳이 두 번 한다.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뭐 있어요. 물론 굉장히 간소하게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특허처럼. 그러니까 본 출원을 그러니까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지 않고 아는 가출원 상태로만으로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호를 받으려면 등록이 돼야 되는데 출원과 등록이. 네네 출원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한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최종 등록이 돼야 그때부터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제 가출원을 하면은 심사 자체를 청구하지 않으니까 이건 결국 뭐 그냥 공개되고 아까 그 심사 청구라는 걸 하지 않으면 3년 이후에는 취하 간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출원하고 그대로 놔두면 공개되고 3년 후에는 취하가 될 테니 뭐 내 것도 안 되고 그냥 기술만 알려주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성 선생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나는 꽁트가 내가 일반 등록 하지 않았다면은 계속해서 A라는 가출원을 누구나 할 수 있겠네요. 저도 할 수 있고 세무사님도 할 수 있고 그쵸.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래요? 중복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알고 했든 고이든 아니든 간에 네. A라는 똑같은 기술에 대해서 연속해서 출원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있는. 여기서는 조금 이걸 아셔야 되는데 아까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공개가 된 다음에 그냥 이게 취하가 됐다. 그러면 이건 어쨌든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새롭게 그 A 출원을 했을 때에는 그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나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약간 신규성에 관한 거 아니에요? 네, 신규성에 관한 거예요. 신규성? 그러니까 네네.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은 그 심사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을 보냐면 이 사람의 출원일로부터 앞을 봐요. 네. 출원 앞에 공개된 문헌이 있냐. 네네. 네.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공개를 시킨 것도 이제 비교가 되지만
그 출원인이 전에 공개한 것도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최 반장님이 네. A라는 출원을 오늘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취하를 하지 않고 뭐 본출원도 진행하지 않고 네네네. 그냥 놔뒀다. 네. 그럼 1년 6개월 후에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1년 6개월 후에 공개가 된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뭐 딴지 세무사님이 똑같이 A라는 출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그 세무사님 출원 앞에 최 반장이 했던 출원은 공개가 된 공개된-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 공개된 것과 이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건 거절이 됩니다. 그럼 보호받는 셈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공개가 보호라기보다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누구나 사용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권리를 가질 수는 없는. 그렇다면 음. 1년 이내라면 저도 가출원을 낸지. 원래 여쭤봤던 건 1년 이내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네. 몰라. 네. 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갈지 몰랐는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시 어려울 수도 있는데 1년 이내에 딴지 세무사님이 A라는 출원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마침 최 반장님이 이거를 취하시켰어요. 아, 네네. 1년 먼저 내에 출원하신 최 반장님이 이걸 취하시켰어요. 네. 잠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일단은 가출원이 된다는 거네요. 출원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긴 출원 한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아. 최반님은 여기까지가 궁금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도의 구조상 추가 출원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추가 출원을 네. 막을 수 없는데 네. 알지 못하니까. 어차피 나중에 하여튼 또 궁금해지는 게 생겼어 지금. 왜냐면 이게 너무 꼬투리 잡았나? 이게 이제 나중에 별도로 다뤄야 될 내용까지 가는데 네. 다른 거절 이유가 있어요. 아까 신규성, 진모성 말고 지금부터 예고편이라고 들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선출원주의라던가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이라는 게 있는데 네. 공개가 되기 전이라도 앞서 출원한 거랑 똑같거나 이제 진모성, 그러니까 신규성이 없으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더라도 거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가출 딱 냈을 때. 네네. 그래서 그럼 안 된다는 거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다음번 회차를 네네. 한번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진짜. 네. 제가 예전에도 그 배송 플랫폼 그때 그 음. 사업을 하면서 네, 거의 매회 등장하고 있죠. 홍보 수준? 네, 토스와 함께. 사실 전혀 홍보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하면서 그때도 가출을 좀 몇 개 냈었어요.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네. 가출원을 내셨어요 최 반장님이. 네. 그러고서는 취하를 하셨어요 1년 이내에. 네. 그럼 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또 모르고 또 냈어. 네. 그럼 그때 상관없어요. 가능하죠. 그런 상관없어요. 그럼 제가 마치 처음 낸 것처럼 되는 거죠. 네네네. 그게- 출원이 앞에 있어도? 네네. 그게 유일하게 음. 그 딴지 세무사님이 아까부터 물어보던 질문에서 음. 이제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케이스였어요. 음. 공개되기 전에 취하를 하셨을 때. 아까 선출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선출원주의라고 해서 먼저 출원한 게 있으면 이제 그게 아무리 뭐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제 먼저 출원한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취하게 되면 선출원이라는 요건이랑 없어지는 사라지는 거죠. 거예요. 네네. 그 선출원의 대상은 살아 있을 때에만 그 출원이 살아 있을 때만. 되게 변호사처럼 얘기하니까 요건을 막 나타. 그래서 막 갑자기 누가 변호사 아니랄까 봐. 네, 변호사예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좀 부담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창업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거기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뭐 출원되는 뭐 특허 출원은 당연히 들어가니까 부담을 안 느끼시는데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에서는 근데 이제 예비 창업자 분들에서는 이제 그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돈을 쓰셔야 되는 단계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든 그래도 좀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반 특허 출원하려면은 비용이 꽤 비싸니까 일단 가출원을 해두시는 거를 제가 좀 제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좋을 것 같아. 좋은 네. 것 같아. 네. 해야 되는 것 같아. 아,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매력 철철 넘치는 우리 가출원 제도를 한번 그러네 진짜. 네, 살펴봤고. 근데 정말로 스타트업 특히나 특히 스타트업이라면 정말로 한번 네. 전략적으로 좀 아까도 약간 전략적인 접근의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가출원 제도 혹시 뭐 추가 더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면 기염을 토하신 것 같긴 한데. 특별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지 지금 이 시간을. 영원히 절반째 빠져나가신 것 같아서.
네, 그럼 우리 패널분들 어떻게 각자 한번 소감 한번 들으면서 우리 8회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가출원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잘 몰랐던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제 단점이 없는 그런 가출원 제도를 저희가 봤는데 네.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사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죠. 아까 반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부 지원 사업을 뭐 한다든지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좀 상의를 해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정보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원 변호만 나오고 약간 정보 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네, 그런 네, 기가 막힌 제도가 아닌가. 그러게요, 진짜. 네,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세무사님. 제가 지금 빠르게 세무와 관련된 게 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있어요. 일단 가출원 자체로는 아직은 이게 비용이 될지 자산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출원을 해서 그냥 취하시켜 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그 출원 비용 자체가 그냥 비용으로 그냥 없어져 버릴 건데 그 우선권 주장 출원을 통해서 정규 출원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산으로 이걸 등재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이 가출원에 들어갔던 지출된 금액마저도 같이 어떻게 합산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스타트업이 와서 가출원을 했다라고 저에게 말을 하면 그때는 이거는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최종 이걸 정규 출원을 하는지를 보고 자산인지 비용인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가출원 일자와 실제 일반 출원 일자가 회기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예, 약간 애매한데 약간 보조로 간다면은 일단 보류는 시켜놨다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워낙 이런 쪽하고 멀리 있어서 무식한 질문만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냥 뭔가 작은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은 원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중간 과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되게 전략적으로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까지 말하다 보니 생각나네. 그래서 하나의 큰 출원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그 중간에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개의 특허가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것들을 다 가출원으로 할 수도 있는 거. 그럼요. 그리고 그걸 묶어서 하나의 일반 출원으로 그럼요. 나중에. 그러니까 극적으로 이 내 제품에 대한 특허가 이 제품에서 10개의 특허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럴 수 가정했을 있겠죠. 때 네. 9개를 뭐 월마다 하나씩 출원하고 가출원으로 1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 10개의 조각을 먼저 출원 9개 조각과 모아서 하나의 출원으로 우선권 주장 출원할 수 있습니다. 훨씬 소름. 전략적이다 그게. 잘 말했다 나. 질문이 좋았다. 질문이 좋았어.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단점은 우선권 주장하는 것마다 비용을 내야 돼서 아. 9개를 주장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n이 되는군요. 그렇죠. 비용 문제가 좀. 그럼 그 비용 정도야 뭐. 음. 내 특허 잘 할 수 있다면. 그렇죠. 네, 어쨌든 예.